자, 이렇게 세팅이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웹을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아직 멀었습니다. 자, 가능은 한데요. 가능은 한데 아직 멀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요 스타일입니다. 첫 번째가 CSS는 꾸며주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앞전에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타일 태그 안에다가 기능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자리에 HTML과 body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꾸며주세요. 예를 들어 가로값과 높이값을 써주고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깔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명령을 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들어가노라는 거죠.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문서의 내용이 완벽하게 분리된 건 아니라고 봐야죠. 하나의 여기는 HTML 문서 내부에 CSS가 같이 내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정말 무식하게 쓴다 그러면 이 바디 자체에다가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렇게 쓰는 건 안 써요 이거. 자,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코드는 가급적 쓰지 않습니다. 완전히 문서 자체를 따로 만들어서 CSS는 CSS끼리,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끼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CSS를 따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타일 태그 안 씁니다. 완전히 지웠어요. 자, 그럼 어디다 쓰느냐? 모든 기능들을 불러온 다음에 밑에다가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파비콘이니까 파비콘을 불러온 다음에 하시든 먼저 하시든 그건 여러분 자유고 밑에다 쓸게요. 일부러 링크 태그를 쓸 거고요. 위에 있는 파비콘과 같으네요. 네,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 저는 밑에다 쓰는 편인데 어쨌든 위에다 썼어요. 자, 링크 태그를 쓸 건데요. REL 위에는 파비콘 기능을 쓰기 위해서 언급을 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REL은 스타일 시트, 캐스케이팅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CSS를 담는 공간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걸 불러오겠습니다라고. 불러오는 건 마찬가지로 href입니다. 과거 버전에서는 저기 위에 써있는 것처럼 type css text 테스트 아니에요. 텍스트라고 해서 썼습니다. XHTML까지는. 근데 5로 넘어오면서 이 글자는 표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쓰게 되어 있고요. href에는 슬러시로 해서 css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곳에서 자료를 불러오게끔 많이들 사용합니다. 즉 디렉토리가 현재 HTML 혼자 있었는데 설명을 드리면서 익스플로러 디렉토리를 만들었고요. 이미지를 담는다라는 의미로 img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css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생성을 할 거고요. 겸사 같이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도 따로 만드셔야겠죠? JS라고 하는 디렉토리도 따로 만든다. 네. 가끔 어디는 img 대신에 이미지나 이미지스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CSS 대신에 스타일로 쓰는 곳도 있고요. JS 대신에 스크립트라고 쓰는 곳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표현의 자유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img css js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겠습니다. 생성할게요. 눌러서 css
그리고 JS라고 만들었습니다. 얘 여기 있니? 따로 뺐어요. CSS 따로, JS 따로. 음. 자, 이곳에다 뭘 하긴 할 거예요. 뭘 하긴 할 건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꾸며줄 건데, HTML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일이 점점점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CSS에도 파일이 여러 개가 늘어날 거예요. 근데 HTML과는 좀 다르게 여러 방향으로 좀 나눠져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CSS는 디렉토리를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저는 그냥 베이스라고 하나 만들고요. 또 하나는 이거 헷갈리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만들면 또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CSS 선택해서 다시 오른 버튼 뉴 폴더예요. 헷갈리면 그냥 직접 디렉토리 열어서 CSS 안에 베이스라는 디렉토리와 하나 더 SIC라는 디렉토리로 나눠서 담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똑같이 JS에서도 베이스와 SRC로 나누겠습니다. 자, 베이스라고 써서 좀 헷갈리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베이스가 아니라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jQuery로 하겠습니다. 그럼 뭐 차후에 jQuery가 아니라 다른 걸 하면 뭐 그런 걸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CSS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저는 src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그냥 쓸게요. 베이스 일단 잠깐 놔두고. 자, 파일 이름이 요거 세팅이니까 자, 세팅.css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CSS를 외부로 연결했어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HTML에 작성된 문서는 여기에요. 이 문서 기준으로 점점 슬롯이 나갔으니까 CSS가 있는 겁니다. 이거 위치 잘 확인하세요. 가끔 몰라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막 여러 개를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로컬에서는 돌아가요. 인터넷에 올릴 순간 안 돌아가요. 그럼 요 문서 CSS의 src 안에 setting.css라고 들어있겠죠. 아니면 좀 더 정확하려면 여기 베이직 코드 공사라고 테스트 해보시든지. 자, 이름 똑같이 테스트로 바꿀게요. 제가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럼 setting test.css 파일로 했고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찾아간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요거까지 똑같습니다. CSS 주석이 뭐였어요? 슬러시 별표 슬러시, 그죠? 파일 이름은 세팅 test.css라고 합니다. 세팅 CSS 하려고 했더니 헷갈리실까봐 테스트라고 이름 바꿨습니다. 결과 띄워볼게요. 자, 아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흰색 맞습니다. 가로값, 세로값 주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샵. 아까랑 다른 색깔이죠? 자, 저장했습니다. 분명히. 저거. 그래서 CSS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됐어요. 자, 이렇게 제대로 연결하면 문제가 없는데 정말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는 방법. 개발자 모드 띄우세요. F12. 자, 창이 아래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관계없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뭐 따로 있든. 자, 상태에서 여기 소스 또는 네트워크를 가보시면 되는데 소스를 먼저 볼게요. 자, 한번 새로 고침 눌러주시는 게 편해요. 확인하기 편하니까. 소스에서 현재 문서 열려있는 건 HTML. 이게 맞죠? 현재 보이는 문서 여기 써있는 거. 이 문서가 대놓고 써있습니다. CSS 디렉토리 있어요 여기. 그쵸? 얘를 보면 안에 들어있는 게 setting test.css라고 해서 지금 방금 우리가 작성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소스 탭 메뉴에서. 그럼 연결이 된 거예요 확실히. 자, 하나 더 볼게요. 네트워크 보겠습니다. 네트워크를 보면 이게 연결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 어떤 식으로 됐는가 보시면 한번 눌러주시면 찾기 편해요. 해당한 이 HTML 문서에서 뭔가 이거 조그맣게 써있죠. 자, 위에 보시면 CSS 요게 써있는 게 연결된 파일들을 어디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잘 알려줘요. 그런데 현재는 뭐 내용이 있든 없든 뭐가 되든 png 파일과 HTML 문서가 보이는데 요거 이제 뭐 상태창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날려볼게요 한번. CSS를 글자를 지웁니다. 그럼 불러올 파일은 setting 언더바 test.css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다른 문서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오타 있는 거 저 수정했어요. 막 알려주셔서. 자, 돌아가서 보면 네트워크에 대놓고 여기 써 있습니다. setting 언더바 test.css가 빨간불 들어왔고요. 상태 200은 성공했다라고 얘기 드렸죠. 캔슬드 할 수 없습니다. 아예 동작을 못한대요. 404도 아니고 아예 캔슬 됐대요. 스타일 시트라고 타입되어 있고요. HTML 문서를 기준으로 못 찾았습니다라고 뜹니다. 이 아이가 소스를 보시면 똑같이 CSS 안에 있는 데이터 자체를 아예 모르는 아이로 바꿔버립니다. 연결 안 됐으니까 아무런 표시를 안 하는 거죠. 심지어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빨간색 X 돼 있죠. 콘솔 여기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자, refuse to apply
style fro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퓨즈가 무슨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사전으로 찾아보죠. 거절이에요. 감사합니다. 거절됐대요. 적용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대요. 그래서 무엇을 CSS에 src 있는 setting test.css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건 나옵니다. 에러가 나면 좀 뭐야 빨간색 뭐야 하고 당황하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해석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쓱 드래그 해가지고 팝하고 같은데 뒤져가지고 단어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하나씩. 그럼 이거 잘못됐구나. 수정해서 다시 딱 확인해 보면 깨끗하게 문제없이 됐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스크립트 마찬가지에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파일은요, 여러 군데 헤더에 위치할 수도 있고, 바디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끝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상황이 존재하는데, 일단 여러분한테는 지금은 바디 끝에 들어가는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태그는요, 자바스크립트를 불러온다는 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CSS는 링크 태그로 사용하고요. 아까 얘기한 CSS 링크 태그 사용해요. 불러올 때 href로 불러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사용하고요. 불러올 때 어떠한 속성을 사용할까요? 자바스크립트는 어떤 속성? src 속성. 위에서 지금 4개나 봤잖아요. JS 파일이 자바스크립트예요. 스크립트, 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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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 그래서 src라고 써서 불러오는 겁니다. 위치는 JSN에 담기로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src에서 똑같이 setting text 자바스크립트는 JS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길다라고 해서 저한테 자바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데, 자바는요 전혀 다른 아이예요. 네. 무슨 차이예요? 라고 하면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름이 달라요? 그냥? 성이 달라요? 그친가요? 그냥 아예 다른 사람이잖아요.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다른 거예요. 한국어와 일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 그리고 이렇게 스크립트로 src 불러왔다면 이 내부에다가 글을 쓰는 건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무슨 말이냐? 이건 위에 쓴 이 파일은 이 형식은 스크립트 태그를 쓸 건데 이 안에 동작할 구문을 쓰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이 방식은 외부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에 이런 내용들은 에러예요. 에러. 동작 아예 안 해요. 쓰시면 안 돼요.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네, 완전 달라요. 그럼 이 파일 생성해 볼게요. 똑같이 컨트롤 클릭을 하시던지 아니면 JS 안에 src 안에다가 setting test.js 만드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쓸게요. setting.js 같은 경우는요, 주석 슬러시 별표 또는 별표 슬러시 아니면 슬러시 2개짜리
자, 다른 거 말고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확인해 볼까요? 자, 이 형식 잘 보세요. 콘솔이라고 썼고요. 점, 로그 하고 괄호 썼고요. 여기 괄호 보이시죠? 괄호 썼고요. 이 안에 글을 썼는데 다운표예요. 팩트가 아닙니다. 다운표 안에 글을 썼습니다. 양식입니다, 이게. 이렇게 썼더니 이건 선택자와 클래스 로그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전혀 해석이 다릅니다. 완전 다른 아이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콘솔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콘솔이라는 기능 내부에 로그라고 하는 함수를 수행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완전 해석이 다르죠? 뭐 함수라는 단어도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가 다릅니다. 대신 이건 설명드릴 수 있어요. 다운표라는 표시를 한 이 내부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문자. 자바스크립트는 무조건 문자. 이게 콧다운표든 쌍따옴표든 관계없이 이 내부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문자. 그리고 콧다운표, 쌍따옴표를 이렇게 역할을 쓰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고요. 마지막 써있는 이 세미콜론의 뜻은 뭘까요? 해당하는 라인의 이 기능이 끝. 이 기능이 끝났다 라는 뜻입니다. CSS는 하나의 중괄호 안에서 하나의 속성이 끝났다라고 쓴 반면에 자바스크립트는 이 기능이 통째로 끝났어요 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쓰는 위치도 다르고 해석도 다릅니다. 왜 달라요 라고 한다면 중국어 표현과 일본어 표현과 한국어 표현이 왜 달라요 라고 똑같습니다. 다 다른 언어니까. 자, 이건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얘기 드린 거고 파악해 볼게요. 저장하시고 결과 보시면 여기 네트워크 회전 띄워놨으니까 네트워크를 보시면 JS 파일이 연결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 연결됐다고 지금 떠있죠? 만약에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똑같이 날려볼게요.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에러라고 뜨겠죠? 이때 여기 상태 404라고 떠있네요. 스크립트 파일을 404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뜨는 겁니다. 돌렸고요. 자, 찾아놨습니다. 304도 문제없이 연결했다라는 뜻이겠죠. 수정됐다 뭐 이런 뜻이고요.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소스를 보니까 JS 안에 방금 전에 언급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료 찾아보시면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콘솔 로그 있었죠? 콘솔 로그로 썼어요. 화면에 안 나타나요. 뭔데 썼을까요? 어디에 나타날까요? 콘솔에 나타납니다. 콘솔에 뭐 하겠다? 로그, 기록하겠다. 콘솔에 기록을 해서 어디? 해당하는 문서의 몇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작성한 글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라인 맞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다운표를 하나 안 써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HTML과 CSS는 그냥 결과가 안 나와요. 잘못 쓰면.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몇 번째 라인이 에러 났어요 라고 친절하게 알려줘요. 토큰 에러. 쉽게 말하면 문법이 잘못됐어요. 문법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시작했는데 끝난 게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스크립트 불러오는 방법 설명드렸고 CSS 불러오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HTML 문서에서는 최초에 시작할 때 이 문서가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셋. 그래서 이걸 똑같이 CSS에서도 언급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골뱅이 아이고 캐릭터 셋 다운표 쌍따옴표예요. 기준은 UTF-8 세미콜론. 가급적이면 얘가 먼저 주석이 나중에. 자, CSS 문서는 이런 식의 이름과 중괄호 표현도 있지만 이렇게 골뱅이하고 이름을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따옴표가 들어가 있고요. 끝나는 곳에 세미콜론을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반드시. 필히. 안 쓰면 별거 없습니다. 동작 안 합니다. CSS 동작 안 합니다. 제대로. JS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네, CSS만 있습니다. 자, 됐죠?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가 1차 세팅 끝이에요. 이제 1차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외우셔야 돼요. 이 코드들. 최초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1차 외우셔야 되는 건 뭐였어요? 이거. 이 중에서도 이렇게만 외우시라고 그랬죠. 이거랑 기껏해야 스타일 태그랑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까지만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라인들이 이제 기능을 아이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이제 알았고 각각의 기능이 무엇인지는 알았으니까 쓸 수 있는 어떤 확장 기능으로 조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미니멈으로. 아직까지 웹은 친절하게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계산하진 않으니까. 그러니 이렇게 변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신 내용처럼. 물론 여기서 또 발전을 해서 또 외워야 되는 게 있겠죠, 당연히.